오늘 영상에서는 아이의 감정 조절을 망치는 부모의 말 습관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떼쓰고 감정 폭발을 할 때,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부모가 차분히 설명해도 잘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울고 더 소리 지르고 상황이 더 커지는 이유, 아이가 지금 부모 말을 들을 수 없는 뇌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성격 문제도 아니고 부모인 우리가 훈육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아이의 감정 조절을 방해하는 말 습관 5가지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뇌의 전두엽, 즉 생각하고 멈추고 판단하는 기능이 잠깐 멈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의 뇌에 잠깐 정전이 온 거죠. 정전이 된 방에서 아무리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도 불이 안 켜지듯이 아이도 그 순간에는 부모의 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해, 진정해, 울지 마, 괜찮아 이런 말들은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말 습관을 바꿔야지만 아이의 신경계를 더 빨리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5가지 상황을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문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이가 블럭이 조금만 무너져도 울고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고 살짝만 부딪혔는데도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질 때 있죠. 사실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솔직히 저게 울 일인가? 이런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거 가지고 왜 울어? 그거 울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의 뇌에서는 내가 느낀 감정은 틀린 감정이구나. 나는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오히려 더 크게 울어서라도 내 감정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훨씬 현실적인 대체 문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뭐가 불편했는지 말로 해줘야 돼. 이 문장의 핵심은 아이의 감정을 허용하되 대화의 방향은 부모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울지 말라고 막지 않으면서도 그럼 뭐가 불편했는지 말로 해줘. 이렇게 아이를 자연스럽게 말로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딱 기준을 잡아주면 아이의 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가라앉게 되고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행동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또 이런 상황도 많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가 생각한 모양대로 그려지지 않는다거나 레고로 무엇을 만드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그림 그거 다시 그리면 되지. 레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울 일인가?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감정이 일어납니다. 아이에게는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지 못했어 라는 큰 좌절감으로 올 수 있어요. 또 그 순간 통제감이 무너지면서 감정이 이렇게 훅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말은 많이 속상했구나. 너 이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거지. 그런데 이거는 8살 형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인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시 해보자. 이렇게 아이의 의도를 알아주고 아이에게 한계를 그어주는 겁니다. 또 바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러면은 2가지 중에 골라봐. 다시 그려볼래? 아니면 엄마가 도와줄까? 이렇게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면 아이는 조절력을 되찾았다라는 느낌을 들어 울음이 잦아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저희 아이들과 센터에 오는 많은 아이들한테 이 2문장을 썼을 때 아이의 좌절이 이전보다 훨씬 빨리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부정적인 감정에서 행동으로 전환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 조절은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과정이에요. 울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감정을 억누르다가 언젠가는 더 크게 터져요. 그리고 또 아이의 울음이 유독 더 크게 혹은 날카롭게 들려서 부모인 우리가 그 울음소리 자체를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소리에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울음소리 자체가 저한테는 위협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건 부모인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부모의 신경계가
자극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분들에게는 다음 두 문장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너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말이 잘 안 들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준비되면 엄마한테 말해줘. 이 문장은 아이의 울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울음에서 말이라는 의사소통 구조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부모는 아이가 왜 우는지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아이도 내가 우는 것에서 말로 전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부모님의 감각이 정말 예민하고 소리에 예민해서 아이의 울음이 힘들게 느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울음소리가 엄마한테 너무 크게 들려. 조금만 진정해주면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어. 이건 울음을 막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아이에게 조절 가능한 울음을 요청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장입니다. 처음부터 아이가 조절 가능한 울음을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수시로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언젠가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폭발하지 않으며 감정을 정말 긍정적으로 조절 가능하게 될 거예요. 이 두 문장은요, 감정을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버틸 수 있는 울음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울고 떼쓰고 감정 폭발 상황에서 조금 효과적인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또 정말 많죠. 아이가 옷에 뭐가 조금 묻었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무슨 저렇게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뇌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감각 자극과 통제감 상실로 받아들여져서 감정이 이렇게 훅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야, 금방 괜찮아져 라고 말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감정은 또 별거 아닌 걸로 취급됐네 라고 느껴질 거예요. 이럴 때는 감정을 인정하고 상황을 정리해주고 선택권을 주는 이 세 가지가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옷에 뭐 묻은 게 너무 싫었구나. 지금 물티슈로 닦아볼까? 아니면 다른 걸로 갈아입어 볼래? 이 문장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울음에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는 이 느낌이 싫었구나. 엄마가 정리해 줄게. 이렇게 느낌이 싫었다라는 아이가 느끼는 그 느낌을 인정해 주는 말은 아이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절반 이상 내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한 말 습관을 가지게 되면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문제 해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상황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가 있어요. 물 또 엎지르고 신발 또 거꾸로 신고 동생을 막 민다든지 짜증내는 말투를 엄마한테 얘기한다든지, 그 부모인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이렇게 들리면 본능적으로 왜 자꾸 그래?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너무 자연스러웠나요? 제가 한 번씩 했던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아이에게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절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 상황은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럴 때 효과적인 말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엄마가 보기엔 많이 힘들어 보인다. 여기서 잠깐 멈추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물을 연달아서 엎고 같은 짜증을 계속 되풀이하고 동생을 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밀고 아이 스스로 멈추기 힘든 그 순간에 이런 말 습관은 아이에게 문제되는 행동을 중단시켜주고 행동을 단호하게 멈출 수 있고 도움을 제안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부모의 권위는 지키면서도 아이의 조절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5가지 말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공통된 핵심은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감정을 인정받아야 아이의 전두엽이 다시 켜지고 부모의 말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명령보다는 말 그대로 따뜻하지만 단단한 훈육을 전해야 합니다. 그만 좀 해, 진정해, 어머 어떡해, 많이 속상했어? 이런 말들은 아이가 조절력을 잃은 순간에는 아이의 귀에 절대 들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멈출 시간이야, 엄마가 같이 도와줄게, 이렇게 아이의 조절을 도와주는 말들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센터에서 제가 정말 많은 가정들을 만나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아이의 그 감정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뗐을 때 당연히 지치고 화가 나고 답답하죠.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지 않을 때는 부모 상담을 할 때 되게 쉽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 내 아이에게만큼은 내 아이가 울고 화내고 떼쓰고 무너지는 순간이 반복되면 부모인 저의 감정도 흔들릴 때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부모인 우리가 오늘 알려드린 말 습관을 기반으로 평소에도 권위를 지키면서 아이의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면 아이의 감정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부모가 흔들리지 않아야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감정 조절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아이에게 해왔던 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저 아이의 감정 조절은 훈육이나 논리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신경계를 먼저 안정시켜주는 그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말 한 문장만 바꿔도 아이의 감정 폭발 강도는 줄어들 것이고 상황은 훨씬 빠르게 정리될 거고 시간이 갈수록 부모와 아이 모두가 덜 지치게 될 거예요. 작은 변화가 아이의 하루 또 부모님들의 하루를 정말 크게 바꿀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문장들 부담 갖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